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동료 의원께서 우리 KBS 사장 과제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세 가지. 첫째, 보도의 신뢰성. 둘째, 콘텐츠 경쟁력 강화. 셋째, 방만한 경영 개선. 이렇게 답변하신 건 기억하시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이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면 성과를 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한 달에 여러 가지 주요한 보도와 경영의 원칙을 일단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천명하고 목표 잡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성과. 그 성과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아니 건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성과를 자리에서 다른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면 저희 5년? 저희 자녀 임기가 내년 말입니다. 그 일단 안에 그 할수 임기 내에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못 하시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때까지 3대 과제 중에 반 점수 정도라도 이루면 한번 검토를 국민들이 판단하기.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용이 있으시죠?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래야지. 곤란합니다. 이렇게 제가 무책임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이거 아마 그러면 3대 과제 누가 써준 겁니까? 됐고요.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그 정도는 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1년 안에 50점 정도 되면 이해하면 제가 물러나겠으면 이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건 제가 물러나기 싫어도 아마 자,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아마 한번 선출하지 보실게요. 않을 것 같습니다. KBS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법적으로. 아유, 뭐 앞에 인사말에 뭐 KBS 사장 후보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지 없다고 생각 못하고 방송 경험 없고 경영 온전히 책임 못 져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한번 보세요. 방송법 유일하게 있는 거 하나인데. 방송법 44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앞에 써드렸는데 뭘 그걸 앞에 보세요. 앞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표이며 업무 총괄하며 어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경영 성과 없으면 잘리잖아요. 그뭐 동의하죠? KBS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송법 4조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4조의 기본이 뭡니까? 4조의 목표가 편성의 자유와 독립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면 바이든 날리면 KBS 보도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제가 직접 그 뉴스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겠지만 보도본부장에게 사실과 다른지를 명확히 아니, 확인해서 그건 원칙이고 그거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에 입각하게 하는 것은 경영 방침뿐만 아니라 언론의 고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은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제가 다시 천명하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막 현장에서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지금 후보자님은 문화일보 편집국장님이 아니에요. 편집국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사실을 했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 발언 수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접 지시하면 안 돼요. 원칙은 할 수 있습니다. 언론적이니까 사실만 보도하라. 만약에 오보가 나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죠. 총괄 책임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도국장이나 제작본부장이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뉴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지시하겠다고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날로 법 위반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실관계 확인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 있는 기자들, 제작하시는 책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편집국장님이 아니셔요. 이제 보도국장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신료, 그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과제라고 아까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PPT 한번 볼게요. 서면 답변 보니까 그 지상파 3사 중 가장 저조한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 필요하다. 뜻은 좋으나 변화된 상황에서 OTT 시장 등 계속 해마다 줄고 KBS가 더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KBS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수신료 수입 이거 줄어드는 거 예측되잖아요. 네. 광고 수입 제일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콘텐츠 판매 수입 등 뭐 이렇게 해나가신다고 해놓고서는 콘텐츠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 비용을 감소하겠다. 완전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원칙적이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아닌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쭤볼게. 자, 답변 보면 기금 조성, 방발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컨텐츠 경쟁력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하셨어요. 기금 조성이라고 본인이 답변하신 거예요. 누가 써줬어요? 기금 조성 어떤 방식이에요? 방발 기금? 아니면 별도? 기금 중심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기금? 방발 기금입니까? 아니면 제3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제3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검토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문제 취임하는 사람이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조성은 재원은 뭘로 하시려고요? 지금 KBS의 여러 가지 자, 부동산들이 두 번째 부동산 팔겠다고요? 예, 부동산 알겠습니다. 파는 거는 국가- 기금 조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 조성이 뭔지도 모르게 답변을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니 설명. 왜 그렇게 피해 나갑니까? 기금 조성 피해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자, 요거까지 국가 예산 지원 어느 분야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원래 7분 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좀. 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꾸 하면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 자, 박완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컨텐츠 기금 문제에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기금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어떤 부분을 원하시나요? 기금하고 국가재원. 대해서. 자, 답변하십시오. 제가 와보니까 이 시행령 때문에 KBS는 MBC와 달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파는 걸로 수익 경영을 보충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좀 손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낭비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은 그 개발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수신료 등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KBS 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부분은 당장 올해 연말에 대외방송 등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1차적으로 예산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KBS가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사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여러 가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국가나 사회가 꼭 필요한 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박완주 의원님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 듣고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자꾸만 질의응답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혼자서. 자, 말씀하세요. 컨텐츠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컨텐츠 경쟁력 아니 질의응답 끝났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좀. 예, 자, 그-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예, 선택과 넘어가겠습니다. 집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C가 내년에 신규 제작을 8% 1000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BBC 스튜디오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도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제대로 된 콘텐츠에는 집중 투자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여야지 KBS도 국민에게 더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